자, 지난번에는요, 15페이지까지 푸는 거로 기억하는데, 맞죠? 자, 23번을 보겠습니다. 행정학 문제풀이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피드하게 나갑니다. 다이나믹하게 나가고, 그래야 여러분들도 많이 문제를 접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23번은, 영국의 정부 개혁인데,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모두 맞는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4번은 보면은 책임 운영 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도입됐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책임 운영 기관 우리나라도 도입됐다. 자, 모든 게 다 맞는 말입니다. 24번 다음 중 미국의 정부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했는데 해치법이 있습니다. 해치법 중요합니다. 테프트 위원회와 해치법이 중요한데 해치법은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완화했을까요? 강화했을까요? 강화했다.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정치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했다. 완화가 아닙니다. 엄격하게 규제했다. 이게 바로 해치법입니다.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죠. 우리 행정학은 모르면은 한국말 알면 됩니다. 다른 거 다 비슷한데 갑자기 완화가 나왔어요. 완화는 강화의 반대말이죠. 그죠? 규제가 강화됐다. 그래서 해치법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직업공무원제도 비슷하죠. 정책 관여하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활동을 완화하니까 정치 활동을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완화가 아니죠. 강화, 규제를 강화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했는데 4번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이거는 4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정부의 세입과 세출의 비연계성인데 양입 제출일까요? 틀렸죠. 양출 제입입니다. 양출 제입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양출 제입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6번. 발전 행정료는 언제 나왔습니까? 1960년대라고 그랬죠. 자, 답을 3번으로 해주세요. 에스만이나 엘리트에 의한 뭡니까? 하향식 발전 전략이 바로 발전 행정론입니다. 자, 발전 행정론은 하향식이에요. 상향식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대통령이 말이죠. 우리 새마을운동 하자. 명령하는 걸 하향식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명령하는 걸 하향식이다. 새마을운동 했죠? 그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상향식이다. 이게 상향식입니다. 이게 상향식. 요거는 현대 행정론이고 발전 행정론은 하향식 명령 계통이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명령 계통을 하면 한계가 있어요. 자율성이 없어서 경직되어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가 가면은 옆에 명령 계통이니까 뭐 이상한 서브노트 하나 갖고 다니죠. 맨날 서브노트 들고 다니죠. 그죠? 왜 서브노트일까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려고 서브노트 막 쓰죠. 쓰지는 않아요. 쓰는 연습 폼만 잡죠. 김정은이 한마디 하면 쓰는 폼 잡죠. 그러다 김정은이 딱 보죠. 진짜 썼나? 안 썼으면은 아우지 탄광 가는 거예요. 갑자기 안 보이죠? 그건 뭐 정신 순화 받고 있다고 그러죠. 그죠? 북한은 그래도 봐주는 게 정신 순화예요. 총살이에요. M60으로 그냥 화염 방사기로 시체도 못 찾아요. 자, 상향식과 하향식의 의미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됐습니다. 자, 27번 역사적 제도지 중요한 거 아닙니다. 4번입니다. 역사적 맥락과 미시적 구조다. 틀렸어요. 미시적이 아니라 거시적이다. 넓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라는 게 뭐예요? 현재를 알려면은 과거를 공부하겠다는 게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면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처절하게 살아왔죠? 역사책에 써 있잖아요. 전쟁 몇 번 났습니까? 990번 났죠. 그죠? 990번을 전쟁했던 나라가 한국이었던 거예요. 나눠보니까 50년에 한 번씩이에요. 50년에 한 번씩. 원래는 2001년도나 2년도에 전쟁이 터졌어야 돼요, 원래요. 1950년대 났으니까. 근데 북한에다가 뭐 갖다 줬잖아요. 원조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안 했죠. 건너뛴 겁니다. 역사는 미시적이 아니죠. 거시적. 과거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역사책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사가 중요한 거예요. 세계사가 중요하고. 세계사를 알면은
어느 나라 가서도 호령할 수가 있어요. 쉽게 적응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칠레하고 사이 좋죠. 칠레하고 좋은데 칠레도 뭡니까? 라틴 아메리카라고 그러잖아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쪽의 역사를 알면은 칠레 가서 잘 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거기 가서는 뭡니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말을 잘하면 되겠죠. 그러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역사를 아니까. 갑자기 영어를 막 해봐요. 싫어하죠.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앵글로 아메리카 사람 싫어합니다. 왜? 같은 아메리카인데 왜 니넨 잘 살고 우리 못 사냐? 아시겠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28번입니다. 합리적 선택주의 오스트롬입니다. 오스트롬. OSTROM, 오스트롬입니다. 이 사람은 합리적 제도주의를 강조했습니다. 틀린 걸 골라라 했는데, 자, 4번이 틀렸습니다. 권력이나 문화의 영향력 고려함인데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 자, 오스트롬 이 사람을 공부했을 때 이 문제가 답이 탁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이게 기출문제에 나온 문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 나오면은 이 사람은 권력이라든가 문화와 영향력에 불고리했다. 이게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논문이라는 게 엄청나요. 여러분들 논문을 여러분들 거로 못 만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인터넷상으로 쳐봐요.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방법이 없죠. 문제 은행에 들어간 걸 함으로써 우리가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사람은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이용한 제도 설명했다. 이 합리주의자니까요. 그 다음에 제한된 합리성하에 경제적 인과관계를 강조했다. 이게 답인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걸 고르라니까 4번이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문 이외의 말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거버넌스 중요하다고 그랬죠? 별표 3개입니다. 자, 거버넌스는 말이죠. 국가가 커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스몰 거버먼트입니까?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답인 거예요. 답이 4번이 되겠죠? 최대 국가론 아니죠? 최소 국가론이라는 겁니다. 자, 30번입니다. 거버넌스와 관련이 없는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거버넌스 이론은 말이죠. 특징이 뭐냐? 공익과 사익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시장 개념도 도입했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이익단체도 손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이라든가 사익 다 흡수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 가서 그걸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죠. 연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영어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Practice make perfect라는 말이 있어요. 노력해야 완변해진다. 알겠죠? 독일 말에는 뭐라 그래서 Übung ist Meister라고 그래요. 연습은 장인을 맡는다. 결국 여러분들 할 거는 뭐예요? 맹렬한 연습밖에 없다. 맹렬한이 들어가야겠죠. 맹렬. 이거밖에 없어요. 맹렬한 연습. 이해했죠? 기본 이론 이해했으면 맹렬하게 연습해야 된다. 왜? 나올 거를. 나오지 않는 걸 연습해봤다 뭐합니까? 소용없죠. 그죠? 자, 여기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한 500문제쯤 돼요. 이것도 제일 많은 거예요. 현재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서. 이게 문제가 작은 게 아니에요. 이 페이지로 보면은 거의 한 300페이지까지 문제가 있죠. 두껍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행정학 문제 중에 제일 두꺼워요, 이게. 단일 문제집으로는. 모든 걸 다 넣어놨어요. 자, 거버넌스에서는 사적인 것도 도입했죠. 이런 얘기예요. 알아두시고. 자, 31번은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사람이 쭉 나와 있죠. 사이먼 나와 있죠. 우월링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와이드너 나와 있죠. 릭스도 리그스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스본 나와 있죠. 자, 발음은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릭스라고도 하고 리그스라고도 하고 부르는 사람이 다 다르니까.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인데 1번 행정행토론에서는 자, 어디가 틀렸냐면 사이먼은요. 정치행정 이론 이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을 강조했어요. 자, 31번은 별표 4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출제됩니다.
좀 어렵죠? 사람을 다 모두 모아놨죠? 지금 행정학에 나와 있는 사람 다 갖다 모집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틀릴 수가 밖에 없다. 안 틀려야겠습니까? 어떻게 분석해야죠? 여러분들이 안 틀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맞습니다. 행정관리는 우월익, 그 다음에 정치, 행정, 이론은 다 맞습니다. 2번은 줄 하나 딱 끄세요. 다음에는 이게 기출문제인데 이게 답일까요? 아니에요. 다음에는 다른 거로 바꾸겠죠.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그대로 하지 않아요. 약간 바꿔냅니다. 이건 맞는 얘기고, 그 다음 발전 행정론 나와 있는데, 와이드너입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입니다. 그 다음에 형평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요거를 암기 좀 해주세요. 사이먼은 행정 행태론자면서 이원론자다. 능률성 다 있죠? 밑에 써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릭스는 누굽니까? 비교 연구를 추구했다. 비교 연구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4번은 릭스는요, 형평성 틀렸습니다. 비교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형평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도와 비교를 한 것입니다. 비교를 강조했고, 자, 그 다음에 오스본 있죠. 오스본은 신공공관리론인데 이 사람은 합법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강조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렵죠. 서브노트 해야죠.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천재 아니죠. 저도 천재 아닌데 이런 거는 시험장에 가서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바꿔치기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바꿔치기 하면 틀리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천재가 아닌 이상은. 그 여러분들이 앞자만 해가지고 외우던지요. 그래서 뭐 사이먼 S, E 뭐 능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방법을 택해가지고 한 문제를 맞히라는 거예요. 저는 설명을 이 정도까지밖에 못합니다. 왜? 이거를 꽈내면 틀려야 돼요. 그죠? 방법이 없어요. 천재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과목도 많은데, 에? 그죠?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형평성은 신행정론에서 강조된 개념이다. 자, 형평성에서 강조됐던 게 뭐였어요? 적실성 공부했죠? 적실성이 나올 수가 있죠. 아시겠죠? 자, 행정을 하다 보니까 빈민이랄지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걸 하나 안 하냐. 같이 하자. 이게 바로 신행정 개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1번은 아무리 생각해도 출제될 것 같죠. 다시 한번 이게 기출문제인데 또 한번 재탕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32번입니다.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 아닌 것은 이것도 가끔 출제된다고 그랬죠. 답 4번입니다. 행정은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해서 관리성이 강조된다 했는데 뭡니까? 관리성은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이 아니라 비슷한 점이라는 얘기죠. 유사점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32번도 별표 3개입니다. 행정과 경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기출문제인데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행정학은 이렇게 기출문제라든가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넘기세요. 자, 33번입니다.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자, 어때요? 아까 그 문제하고 또 겹쳤죠? 이거 옛날에 나왔던 문제가 또 출제된 거예요. 이렇게 바꾼 거예요.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을 물어보고 싶겠다 이런 얘기죠.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답 2번이 답입니다. 이것은 차이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음으로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대응력이나 인력의 충원과 과정에서 탄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차이점이에요. 유사점이 아니죠. 아까 그 문제하고 별 비슷하죠. 그죠?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만 잘 소화해도 기본 이론에다가 짧죠? 얼마든지 만점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4번에요. 다음 중 시장 실패 나와 있죠? 옳지 않은 거 다 5번입니다. 5번은 말이죠. 정부 규제가 시장 실패의 어떤 정당성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부 규제는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이지 시장 실패의 정당성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었어요.
자, 35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의 정당성은 점점점 나와 있죠.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건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답을 5번을 해주세요. 계약에 의한 민간 위탁은요.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책이지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자, 민영화라고 그러죠. 민영화는 정부가 잘못됐으니까 그죠? 뭡니까? 크림 현상이라고 아까 배웠죠. 적자 보는 건 안 팔고 흑자 보는 것만 팔겠다는 얘기죠.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예요. 자, 민영화는 바로 뭐의 실패다? 정부 실패를 반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 시험에 꼭 출제돼요. 아시겠죠? 문제를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개월 앞서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실전 문제를 푸는 거예요. 파이널로 사실은 다른 데서 파이널로 할 거를 지금 문제 이론 강의하고 직접 나가는 겁니다. 자, 답이 5번이고. 자, 36번입니다. 이건 답을 3번으로 해주세요. 외부 효과라든가 자연 독점, 불안정 경쟁, 정부 비대칭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규제하는 방법이죠. 그죠? 외부 효과에는 두 가지가 있죠.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는데 주로 외부 불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놀이랄지 아니면은 오염물질을 방출할 때는 정부가 규제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4번 줄구세요. 외부 효과는 공적 유도와 공적 규제를 해야 된다. 줄을 그어야겠죠? 외부 효과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적 용어입니다. 자, 37번입니다. 37번 다음 시장 실패. 자, 이게 지금 기출문제인데 시장 실패가 계속 나오죠?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볼 게 없어요. 행정학은 물어볼 게 없어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나온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정부 실패, 시장 실패입니다. 자, 시장 실패와 관련이 없는 건 뭐냐 이렇게 됐는데 2번이 답이죠. 자, 정부의 비대칭성과 공적 공급인데 뭡니까? 시장 실패는 공적 공급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틀렸습니다. 이때는 유도를 해야겠죠. 유도. 그래서 공적 유도가 답입니다. 유도. 공적 공급보다는 유도를 해주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 그래서 행정에서 유도 행정이라는 게 있어요. 유도 행정은 뭐냐면 비권력적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권력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행정 지도라든가 이런 거예요. 꼭 안 들어도 됩니다. 꼭 그거를 절차를 안 밟아도 된단 말이에요. 유인하는 거 있죠. 유인하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애를 3명 낳으면 세 번째부터는 뭐 한 달에 얼마 준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애 낳는 사람 있어요. 3명 낳는 사람 있어요. 나 보니까 어때요? 잠을 못 자죠. 로테이션으로 잠을 안 자요, 애들이. 그죠? 하나 키워놓으면 또 하나가 또, 그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 다 키워놓으니까, 거울 딱 쳐다보니까 이미 세월은 다 갔죠? 세월이 멈춰지질 않죠. 노래도 나와 있잖아요. 다른 건 다 멈췄는데 뭐가 안 멈춥니까? 세월이 안 멈춘다, 이런 얘기예요. 죽었다고 키워놓으니까. 그죠? 그리고서, 찾아옵니까? 자식이? 안 찾아오죠? 가서 그냥, 할머니도 죽고 할아버지 혼자 괴롭다가 술만 먹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유도 행정이라고 그래요. 알아두시고. 자, 38번입니다.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공공재에 해당하는 건 뭐냐? 파블릭 굿. 굿주니까 뭡니까? 물건. 아까 했죠? 뭐가 공공재예요? 등대불. 그죠? 등대불은 누구 것도 아니죠? 등대. 3번이 답입니다. 자, 고속도로는 뭘까요? 고속도로는 돈 내죠? 그러니까 비배제성. 그 다음에 경쟁하죠? 비경합성. 모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고속도로는. 자, 그래서 경합성이냐, 배제성 시험 출제되죠? 오늘은 한 40분 정도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45분이나. 시간이 뭐 없으신 분 계세요? 시간이 예를 들어 애인과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39번은 3번으로 해주시고, 이거 이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거 나오질 않아요.
자, 39번 보겠습니다. 또 나왔죠? 경합성, 배제성 따지는 건데, 자, 기억번 쓰세요. 시장제, 메꾸세요. 니은번 요금제, 디귿번 공유제, 리을번 공공제인데, 시험에는 뭐가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공유지의 비극이 출제된다고 그랬죠? 이겁니다. 디귿번 공유지의 비극이 출제되는데, 여기선 답이 2번입니다. 2번이에요. 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는데, 요금제는 말이죠. 배제가 가능하고 외부 효과 차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세요. 39번 같은 경우는 다음에 시험 출제된다면은 바로 디귿번이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목초지 우리 공부했죠? 공유지의 비극이 반드시 출제될 거예요. 하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공유지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공재도 아니고. 에? 목초지다가 말이죠. 토끼가 다 뜯어먹고 옆에 그러나 경쟁은 하죠. 토끼와 말은 경쟁해요. 그죠? 나중에 보니까 황폐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39번 별표 4개 쳐주세요. 시험 출제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다음 중 공공재와 행정서비스 나와 있는데 이거 쉬우니까 답 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1번에 나와 있어요.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프리라이딩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N-1 이론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예. 한 사람이 말이죠. 돈 내고 타니까 다음부터는 다 공짜로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임승차 하려고 그러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전철 보면 알잖아요. 전철 보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너도 나도 다 타죠. 온양으로 가죠. 목욕하고 올라와요. 때깔이 너무 좋아요. 왜? 전체적으로 다 온양온천. 옛날엔 춘천으로 갔는데 가니까 뭡니까? 춘천 닭갈비 비싸죠. 약간 비싼 데다가 맵죠. 돈이 비용이 한 3만 원 들어가요. 근데 온양온천 가니까 어때요? 10,000원이면 갔다 오죠. 전철 공짜고 목욕비 22,500원. 그다음에 소주 한 병, 그다음에 국수 해가지고 토탈해서 10,000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로 갑니다. 홍보대사 같죠, 제가? 그건 아니고 어쨌거나 그렇다는 겁니다. 답을 3번으로 해주시고, 자, 24페이지입니다. 다음 박스 아래에서 이 어느 재화냐 별표 4개 쳐야겠죠. 이렇게 시험 엄청나게 문제는 길어요. 그죠? 아유, 이거 보니까 기출문제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2006년 도입하고 낚시 면허 준다. 자, 낚시도 마찬가지죠. 낚시를 하라고 했더니만 사람들이 다 와 떡밥 뿌리고, 그죠? 황폐하게 만들었죠. 결국에 뭐예요? 공유주의 비극이 발생한다는 거죠. 답 몇 번이에요? 신경 쓸 필요 없이 2번이 답이죠. 공유주의는 꼭 시험에 출제됩니다. 공유주의 비극 또는 이런 식으로. 자, 문제가 엄청 기니까 겁먹었죠. 낚시터는 오렌지 피쉬하고 똑같죠? 오렌지 빛깔 때는 물고기 있어요. 이 물고기에 하도 많이 낚으니까 씨가 말랐다 이런 얘기예요. 공유지 알아두기 바랍니다. 공유제의 비극이라고 그러죠. 자, 42번 또 나왔죠? 자, 공유제의 비극이 지금 몇 번 나왔어요? 자, 영어로 말하면 treasure of commons 이렇게 돼 있는데 비극인데 답을 몇 번으로 할까요? 답이 5번입니다. 인간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그죠? 말을 먹이는 사람도 극대화하려고 그러고 토끼를 먹이는 사람 극대화하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황폐화된다. 비극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비극이 옵니다. 너도 나도 다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비극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이 공유주의 비극 비슷해요. 황폐화된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뭡니까? 공장에서 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다 오고 외국인 노동자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다 금융산업 아닙니까? 금융산업은 깡통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이 망한 이유가 금융산업 때문에 망한 거예요. 금융산업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중국 같은 경우는 1차 산업이 그런 대로 버텨줘요. 우리는 1차가 망했죠. 없어요. 1차가. 그나마 지금 견디는 것은 2차 산업이 잘 되니까 견디는 거예요. 자, 43번 또 뭐 나왔어요? 하도 많이 나와서 어때요? 기출문제 하도 나오니까 이제 지겹죠? 또 나와요, 이게. 공유제의 비극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 3번. 한 사람의 선택 행위가 다른 사람의 긍정적 외부 효과를 초래한다. 아니죠. 다른 사람한테 나쁜 효과가 나온다. 이게 공유주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유주의 비극 논문을 보면은 몇 수십 페이지예요.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만 발췌한 거예요, 이게. 알겠죠? 논문도 많아요. 여기에 대한 논문도. 답이 3번인데 뭐가 틀렸습니까?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아니라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나타나니까 문제다. 고갈된다는 거죠. 자,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공유주의 비극이 지금 5문제가 나왔죠. 많이 다룬 겁니다. 많이 다룰수록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44번 행정국가 이런 거는 뭐 쉽습니다. 1번 정책이 정책을 낳는 관성은 행정의 팽창을 가져온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이 너무 팽창되다 보면 실패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 1번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45번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답 4번을 해주세요. 4번이 왜 틀린가 보세요.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점차 소멸해간다? 아니죠. 지방자치가 점점 커진다. 이거를 세방화라고 합니다. 세방화. 지방정부는 이렇게 세방처럼 말이죠. 많이 이렇게 세방처럼 산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 세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서울도 많고 하여튼 대부분 다 세를 살고 있죠. 일본은 대부분 다 세방 살고 있어요. 자기 집 없어요. 아시겠죠? 로컬과 글로벌이 합한 그로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로컬. 이걸 세방화라고 그래요. 이 지방정부도 중앙정부가 손 잡았다가 손 뗐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의 장인, 행정기관 장이 장관 와도 쳐다도 안 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왜? 너도 장이지만 나도 장이야. 그래가지고 서로 손잡을 때도 있지만 헤어질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46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통령 또 나왔네요. 존슨 대통령과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이 사람은 무슨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유효 수요를 창출하려고 노력했던 대통령들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죠. 쉽죠?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47번이에요. 다음 중 사회적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답이죠. 개별 산업을 대상으로 이룬 규제다. 사회적이란 건 뭡니까? 전체 산업을 뜻하지 사회라는 것은 모였다는 뜻인데 개별이란 말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같이 양립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답 3번이 되겠죠? 자, 48번입니다. 정부 규제 내지 행정 규제. 이건 별표 4개 치세요. 박스가 나왔고 문제가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루즈벨트, 프랭클린 뭐 이런 사람 막 나와요. 자, 옳은 것만 골라라 했죠. 자, 답이 2번인데 기억번은 왜 틀렸을까요? 정부 규제는 파생적 효과를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정부 규제가 아니라 정부 실패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정부 실패는 정부 규제가 아니라 정부 실패는 이렇게 바꿔야 되고 틀렸습니다. 니은과 디귿번은 맞고요. 4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를 정부가 너무 개입하게 되면은 정부가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시어머니가 신혼부부한테 자꾸 전화해요. 야, 어떻게 야, 너네 행복하냐? 자꾸 전화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행복할 텐데, 참깨인지 들깨인지 몰라도 하여튼 깨가 쏟아질 텐데, 그죠? 자꾸 전화합니다. 그죠? 여보 밥 먹었냐? 자꾸 전화해.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자꾸 개입할수록 정부가 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49번입니다. 자, 이런 것도 말이죠. 아무리 내가 이론 공부 많이 해도 풀 수가 없어요. 자, 지대추구 이론인데, 자, 지대추구는 관련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로비라고 그랬죠? 로비 자꾸 하면은, 뭡니까? 사회적 낭비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자, 지대 이론에서는 로비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낭비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가지만. 서브노트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49번 별표 3개만 치세요.
정부의 관료와 독점과 규제로 인해서 기업가들이 경쟁했다. 그리고 나서 기업가들은 정부를 통해서 로비됐다는 얘기죠. 로비로 하면 돈이 들어가죠. 그만큼 돈 들어간 만큼 어때요? 제품 가격 올리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낭비가 온다. 이게 바로 지대 추구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기세요. 자, 50번 설명드렸죠. 별표 4개입니다. 중요하죠. 윌슨 나온다고 그랬죠. 윌슨 나오는데 윌슨은 고객 정치를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가 뭡니까? 29페이지에 수입 규제, 그 다음에 음란물 규제, 한약 규제, 원자력 발전 규제. 아주 내용 좋죠. 이거를 다음에는 섞어서 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51번은 집에 가서 꼭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51번.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번 정부 규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이지적. 그러니까 적으세요. 불특정 다수인이 부담하나. 뭡니까? 여러 사람이 비용을 부담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줄구세요. 여러 사람 비용 부담. 그죠? 자, 무슨 얘기냐? 수입에 대해서 막 규제를 하면은 여러 사람이 타격 먹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나 잘 보세요. 편익은 누가 이익을 봐요?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서 필리핀산 바나나를 먹고 싶은데 규제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나 수입하는 사람 다 타격 먹었죠. 비용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누가 이익 봐요? 나 혼자만 이익 봤죠. 나는 필리핀 바나나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농약 없는 거. 그죠? 그러니까 소수가 이득을 봐요. 바나나는 내가 먹었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옆집 아저씨도 먹고 윗집 뭡니까 할머니도 먹었겠지만 우리가 접근할 때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바나나 수입하는 해가지고 먹는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먹었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예요. 자, 2번 같은 경우 보면 자, 비용과 편익 쌍방 모두 많이 들어가는 게 있죠. 음란물 규제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또 음란물 규제가 왜 쌍방입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음란물은 지금 인터넷상에 퍼져 있잖아요. 엄청 많이 퍼져 있죠. 그 다음에 규제로 인해서 혜택받는 사람도 많죠. 학부모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양자 다 이득 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란물 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규제를 하면은 이득 보는 사람도 많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것까지만 설명드리고 50번과 51번은 특히 51번은 집에 가서 꼭 고민해봐요. 아까 행정학 학자 이름 나온 거 있었죠? 그거하고 요거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시험에 출제되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 앞서가는 겁니다. 자, 52번 보겠습니다. 정부 실패 요인으로 묶은 것을 골라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건 외워야 됩니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사적 목표 설정, 그 다음에 파생적 외부 효과. 자, 파생적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정부 실패와 연결됩니다. 알겠죠? 파생적 외부 효과. 자, 이거 경제학적 용어인데 여러분들 3인공제나 이런 걸 보면 한 2, 3페이지 써 있을 거예요. 그거 하려면은 3, 4일 걸립니다. 심심하시면 한번 보고 빨리 시험 합격하려면 보지 마시고 그러세요. 답 3번이 되겠죠. 자, 53번입니다. 자, 53번 같은 경우는 한국말 잘해도 맞을 수가 있어요. 3번 틀렸는데 문제 해결의 당위성만을 강조한다. 만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모두 뭐만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당위성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강조하겠죠. 특히 정부 실패의 정치인들은 말이죠. 임기 말에 서로 담합을 합니다. 빅딜을 합니다. 알죠? 내가 우리 당에서는 이걸 해줄 테니까 당신 당 이렇게 빅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써놓은 겁니다. 그런 거 많죠? 자, 그래서 당위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비효율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원을 낭비할 수, 빅딜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54번입니다. 정부 실패 계속 나오죠. 지금 정부 실패, 시장 실패 문제 나오는 게 뻔하죠. 우리가 공유주의 비극 끝나니까 뭐 나와요? 다음에는 시장 실패, 정부 실패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부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정부 실패 나왔습니다. 자, 4번으로 답을 해주시는데 4번은요. 자, 정부의 비대칭성 줄구세요.
정부의 비대칭성은 정부 실패 요소가 아니라 시장 실패 요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파생적 외부 효과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정부 실패. 이렇게 써야겠죠. 그 다음에 정부의 비대칭성 뭡니까? 이건 시장 실패.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54번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55번 다음 사항 중 민영화를 통한 자, 민영화니까 뭐예요? 결국 정부 실패 아니에요? 정부 실패는 뭡니까? 답이 파생적 외부 효과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밖에 시험 출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52번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출제했는지 몰라도. 그죠? 52번을 변형한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천재라도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천재가 아니라 만재라도 안 돼요. 자기가 경제 용어를 함부로 못 바꿉니다. 왜? 경제 용어는 매 수백 년 전부터 나온 용어가 지금 돼가지고 책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를 초학자, 초경제학자가 자기가 문제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자, 파생적 외부 효과 나왔다. 그럼 민영화니까 뭐예요? 정부 실패. 됐죠? 넘기세요. 56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있었죠? 파킨슨의 법칙 뭡니까? 별표 4개입니다. 시험 나온다고 그랬죠. 파킨슨의 법칙은 뭐예요? 조직의 구조니까 뭡니까?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관련이 없이죠. 그죠? 그래서 업무량과 관련이 없이 1번이 답입니다. 조직의 구조적 특징이 이건 업무량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조직의 규모를 결정한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파킨슨의 법칙은 조직의 업무량과 전혀 관계없이 그죠? 없이 업무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없는 업무도 자꾸 만들어냅니다. 이걸 파킨슨 법칙이라고 해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별표 4개 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할 게 큰 정부, 작은 정부니까 답 57번은 답을 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는데 큰 정보론자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비용과 편익이 괴리되어 가지고 뭡니까? 시장 실패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틀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때는 정부 실패를 단절되면 정부가 실패된다는 것이지 개입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틀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58번입니다. 좀만 참으세요. 지금 우리가 문제 한 30문제 넘어갔죠? 제가 곧 보통 문제 풀면 100문제씩 나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빨리 전체적인 내용을 스크린해라 이런 의미에서 나가고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질질 끌어봤자 소용없어요. 아시겠죠? 빠리빠리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겁니다. 자, 58번 답을 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사회 맨날 나올 게 뻔하죠. 시민사회는 사회의 이질성이 높아요? 높은 경우보다 동질성이 높은 경우예요? 시민사회는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높죠? 그죠?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시민사회는 결국 다양하다 그러죠?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원주의다 이런 말 들었죠? 이건 다른 말에서 뭐예요? 개인주의다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개인주의는 쉽게 말해서 다양하다 이런 얘기죠. 다원주의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니까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겁니다. 자, 답 2번이 되겠죠? 자, 59번. 이거는 뭐 기출문제인데 답만 보고서 한번 봅시다. 갑자기 가로친 게 하나 나왔네요. 이놈이 답이죠. 순수한 사회조직을 가지고 있다. 자, 시민조직은요, 순수한 사회조직이 아닙니다. 복합적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시민조직, NGO라든가 NPO는 일반 시민조직과는 다르다. 아시겠죠? 요거는 정부의 어떤 말을 하고 정책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순수한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수자가 이상했잖아요. 그죠? 틀렸습니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자, 60번입니다. 시민사회 계속 나오죠. 자, 답을 2번으로 해주세요. 2번 어디가 틀렸나 보겠습니다. 비정부 조직이 생산하는 공공재나 집합재해 생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 경우에는 정부와 대체적 관계다. 대체적이 아니라 보완제다 이렇게 했죠. 보완적 관계다. 자, 지금 대체적 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시민 비정부 조직과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보완이라는 것은 자기의 하자라든가 흠이 있을 때 그걸 보충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아주 다이나믹하게 풀어야 돼요. 한 문제 가지고 1분 이상 끌면 안 됩니다. 30초. 저도 해설 그래서 30초 이상 안 해요. 하나 가지고 무슨 한 3시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갈 길이 뭔데. 자, 60번 시민사회 조직 나왔고, 그러니까 61번 사회자본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했는데 답을 3번입니다. 이런 건 쉬워요. 협력적 형태를 촉진시키지만 혁신적 조직 발전을 저해한다. 자,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사회자본의 가장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라고 그랬잖아요. 신뢰. 사회자본은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회자본이지만 내가 당신 믿는 것도 자본이라는 거예요. 왜 자본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어디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 편히 갔다 올 수 있는 건 뭐냐? 옆집을 믿었기 때문에 갔다 온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믿었으면은 보육센터에다 갖다 줘야죠. 데려다 줘야 갖고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왜? 믿음 하나 때문에. 그죠? 믿음 하나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이걸 사회적 자본, 사회자본이라고 그래요. 돈을 가지고 자본 형성한 것도 돈이지만 믿음도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나중에 이제 잘 살면 알겠지만 믿음이라든가 우정도 돈이라니까요. 미국 속담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친구한테는 10만 달러 쓰라고 그러잖아요. 친척한테는 1000달러 쓰고. 무슨 얘기냐? 그만큼 친구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직 발전을 저해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기여한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자, 지금 사회자본 문제가 3문제가 나오고 있죠. 62번도 사회자본이죠. 소셜 캐피털이라고 나와 있죠. 자, 사회자본의 포인트 뭡니까? 사회자본의 포인트. 바로 참여가 되겠죠. 참여라는 건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믿으니까, 내가 당신 믿으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믿고서 맡기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 갔을 때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죠. 미국 사람은 칼하고 쇠스랑을 들고 있죠. 왜? 안 믿으니까. 밥 먹다가 죽여야 되니까. 우리는 어때요? 둥글럽적한 수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것도 같이 먹죠. 같이 떠먹죠. 그래대다가 믿으니까. 이쪽 사람들은 어때요? 안 믿으니까 각자 칼질하죠. 그러다가 일단 던져요. 안 되면 총을 딱 꺼내죠. 탁 쏴 죽이죠. 너 왜 죽였어? 그러면 의견이 안 맞았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같이 네트워크예요. 믿음, 사회, 자본이 형성된 나라랍니다. 지금. 자, 지금 사회자본 시험이 출제됩니다. 자, 63번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몇 번일까요? 사회자본의 설명으로 가장 중요한 말은 뭡니까? 결국엔 이거죠. 공동체주의 지향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사회자본 나오면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응? 여기 나와 있는 지문, 이 내용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나온 겁니다. 행정법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법도 이론이 나와 있는데 문제가 한 500문제, 최근 기출문제 500문제와 판례 문제만 풀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쉽게 출제되고 있다. 학문적으로 봤을 땐 제일 어렵죠. 행정학과 행정법이 제일 어려워요. 오죽하면 옛날 고시 공부하던 사람들이 핵폭탄이라고 했을까요? 공부량이 많고 영어고 막 섞여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었는데 문제 직접 접하니까 어때요? 별거 아니죠? 이 문제밖에 안 나와요. 봐요. 이거를 바꿀 수가 있다. 자, 사회자본 문제는 출제되겠죠? 출제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책으로 봐서는 34페이지까지 공부했는데 큰 문제 없었죠? 문제 푸는데 이거 정말 어렵다. 이런 문제 있었어요? 없죠? 그런대로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소화를 좀 많이 이제 해주시기 바라고 기본적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은 뭐냐면 가장 어려웠던 용어가
파킨슨의 법칙. 그죠? 이런 법칙이 있고, 이것은 예산을 뭐 함부로 쓰고 공무원들이 2배 이상 업무를 창출한다 이런 이론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를 숙지해 주시면 되겠고, 행정학은 이거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집에 가도 또 1시간, 2시간 또 공부하는 분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수업하는 거에 열중해 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어학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어학에 시간을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수업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일주일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